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인구와 탄소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크게 네 가지 알아볼 겁니다. 세계의 인구 증가는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게 될 것인지, 두 번째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지구에는 축복일지, 자, 그리고 고령화 탄소 배출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 탄소 배출도 줄어들까?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세계 인구 증가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위험하긴 하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면요. 1950년에 25억이었던 세계 인구가 지금은 몇 명이요? 80억이 됐습니다. 이제 70억 아니고 80억. 작년 11월에 돌파가 됐어요.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인구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2050년, 2100년까지 뭐 100억 명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라는 와이어드지의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80억 인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 이 기사의 취지는 70억에서 80억 된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특히나 이 내용인데 정리해 보자면요.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연간 이산화탄소를 약 15톤이나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워낙에 소비를 많이 하니까. 반면에 2050년까지 인구 증가가 집중될 8개국은 1인당 배출량이 미국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1억 명 정도인데 앞으로 2억 명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1인당 배출량이 30kg, 15톤이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인구뿐만이 아니라 소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서의 인구 증가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분간은.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인구 증가 있는데 보시면은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늘지 않고 이런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색깔로 표시해 보면요. 저렇게 밝으면 밝을수록 탄소 배출이 적은 거거든요. 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중앙아시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연간 국가별 탄소 배출량인데 중국 진짜 많죠. 근데 이거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 요인도 있거든요. 이거를 1인당 배출량으로 이제 또 나누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배출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몇몇 나라들만 뽑아봤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 콩고 민주공화국 한번 보세요. 거의 배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억에서 80억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탄소 배출이 확 늘지는 않는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웠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탄소 배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소개해드릴 자료는 어디서 알게 된 거냐면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님의 글을 보니까 다양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거기 자료 출처를 또 가가지고 찾아서 온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재미난 게 이런 거예요. 연구진이 개인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한 건데요. 저 초록색이 효과가 높은 거예요. 아이 한 명 덜 낳는 거, 차 없이 사는 거, 장거리 비행 줄이는 거, 녹색 에너지 구매, 고효율 자동차 사기, 전기차도 없애버리는 거, 채식하는 거 이런 게 효율이 높다고 하는데 압도적으로 높은 게 뭐죠? 다른 것들은 줄여봤자 연간 뭐 2톤, 1톤 뭐 그 정도인데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이 한 명 덜 낳기는 무려 58톤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120톤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당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수록 효과가 무지막지하게 큰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가 되게 된다면은 지구에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 2030년에 64만 명 정도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12톤 정도를 배출하거든요. 곱하면은 768만 톤이 감축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게 한 6억 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64만 명이 줄어들게 되면은 1.2%의 탄소 감축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1.2%면 효과가 상당히 그래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2070년까지 가게 되면은 무려 1418만 명이 줄어들어서 감축 효과가 1억 톤입니다. 그러면은 25.6%나 감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207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탄소 배출한다고 지구의 탄소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년에 지구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370억 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400만 명 줄어들게 되면은 그 감축 효과가 0.4% 정도 감축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영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뭐 선진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인구가 줄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꽤나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계산 정확하지 않습니다. 2070년에 세계 탄소 배출량 얼마인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한국만 줄어서는 그렇게 영향은 없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고령화는 탄소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70년까지 65세 이상 비율이 46.4% 완전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탄소 배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연구에 따르면은 60세까지는 탄소 배출이 늘어나다가 60세를 지나가게 되면 탄소 배출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소비를 줄이고 이동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큰 차이를 그렇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준 전기차라든지 에너지 1등급 뭐 이런 거를 새로 사는데 고령자들이 낡은 뭐 내연기관 자동차나 옛날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제품을 쓰게 되면은 이 감축 효과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화라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인 가구가 증가되게 되면 탄소 배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 이거는 서울연구원에서 정책 리포트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가구당 연간 탄소 배출량 서울 쪽 지역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역시나 5인 가구가 배출을 많이 합니다. 가구원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가구원 1인당 탄소 배출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가구원당 연간 탄소 배출량은 1인 가구가 5인 가구 인당 대비 3.7배 수준으로 높다고 합니다. 자, 5인 가구는 냉장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5명이 나눠 쓰는데 1인 가구는 각 집마다 냉장고를 혼자 쓰고 뭐 세탁기, TV 다 혼자 쓰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탄소 배출량도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여기에서는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인 가구 쭉쭉 늘어나죠. 그리고 1인 가구로 쪼개지다 보니까 가구 수도 당분간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리포트에서 해결 방안도 제시하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이 노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가전을 3등급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게 되면은 하루 전력 소비가 18에서 19%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점. 1인 가구는 보통 임대인이 제공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을 사용하잖아요. 응답자의 70%가 빌트인 가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들에게 에너지 고효율 빌트인 가전제품 설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이 정책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탄소 배출이 늘어나기만 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면 1인 가구 중에는 결혼과 출산을 안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무자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아이를 안 낳음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인구와 탄소의 상관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자, 큰 예상은 맞았지만 디테일들의 흥미로운 사실들이 꽤 있었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인구 증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라는 거.
그래서 선진국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게 더욱더 큰 문제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한국 등 선진국의 인구 감소는 5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 배출 감축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뭐 이런 감축 영향을 크게 보지는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리고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다. 자,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는 탄소 배출을 늘리지만 무자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감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통 탄소 감축 얘기하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묶어서 전달드렸고요. 다음에 또 친환경과 관련된 재미난 소재 있으면 컨텐츠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